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수도권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가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 A씨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의 부모와 제주에서 만나 2박 3일 동안 제주를 여행한 뒤 김포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의 부모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0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오지 8433편으로 제주에 도착해 제주 공룡랜드와 제주시 봉계동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제주 한화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과 안덕면 춘시민의 본점, 천지연 폭포 등을 방문했고 여행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정오부터 1시간가량 제주시 조천읍의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면세점을 이용한 뒤 아시아나항공 오지 8434편으로 김포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체류기간 렌터카를 이용했고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과 음식점 직원 등 밀접 접촉자 2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행이 방문한 관광지와 음식점, 숙소 등 11곳에 대한 방역과 소독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지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오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에서 최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으면 조기 신고해 줄 것과 방역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유림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뜻을 모았던 조설대가 있는데요. 조설대는 현충유적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에서 활동한 유림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유림들이 모여 절을 올리며 곡을 하던 망배단.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최익현의 제자 이응호 선생 등 당시 오라리의 젊은 유림 12명은 비밀결사 지비계를 만들고 이곳에 모여 나라를 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무장투쟁으로 조선의 수치를 소력하겠다는 의미로 조설대 세 글자를 바위에 새기고 항일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단 3.1운동보다 먼저 여기서 그 운동이 일어났지 않은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모든 게 딴 데 전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설대는 2013년 현충시설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추모 행사도 열리고 있지만 4.3 때 선언문 등 기록과 유품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면서 지비계 유림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로 불러오던 호칭조차 보훈청의 문제 제기로 애국 선구자로 바꿔 부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료 수집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애국지사라도 만들어 주셨으면은 저희들 한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복 이전의 수영 기록이나 신문기사 같은 객관적 기록이 있거나 일기나 메모 같은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이번 광복절에도 제주 지역 독립운동가 10여 명이 유공자 심사를 받았지만 처벌 기록을 찾을 수 있었던 한 명만 유공자로 추서됐습니다.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그 학적부에 그 퇴학 사유하고 일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을 받으신 거고 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제주보훈청이나 국가보훈청에 제출하셔서 지금까지 제주에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는 모두 174명.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직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도 30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기록 수집을 위해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서귀포 앞바다에는 다양한 어류와 산호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스쿠버 다이버의 천국이라고 불리는데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다이버들까지 제주로 몰리고 있는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세면 시설조차 없어서 다이버 천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보목포구 무량장에 다이버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다이빙을 할 곳으로 가기 위해 운송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여름 땡볕을 피할 곳이 없다 보니 잠수복과 장비까지 갖춘 다이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슈트를 입고 또 장비를 메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늘이 앉으면 다이빙 나가기 전에 좀 더 휴식을 취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짜증 나시겠네? 이미 지금 많이 힘듭니다. 여름 휴가철인데다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갔던 다이버들까지 제주로 몰리고 있지만 편의시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잠수복도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동차 뒤나 공중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 다이빙 준비를 마치고 배를 타기 위해서 20-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조그만 파라솔 아래가 전부입니다. 그늘만 되어도 많이 열기가 식히니까 그늘막,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꼭지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짠물이 굉장히 끈적거리고 이렇게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수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었으면. 문섬을 오가는 거점인 서귀포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간단히 몸을 씻을 수 있는 수도가 고작. 관련 업계에서는 다이버들에게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아서라도 편의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이라도 받고서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아니면 칠공간도 마련해 주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비용 지불하고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귀포를 국제적 다이빙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400억 원을 들여 수중 경관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도. 정작 몇 천만 원을 들이면 되는 편의시설 확충에는 손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장마 기간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는 정선 지역에서 과수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과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원 영동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신동읍의 한 과수농가입니다. 비가 마구 퍼붓는데도 농민들이 자두를 따느라 바쁩니다. 자두 껍질이 터져 속이 썩기 시작하자 상품이 될 만한 자두를 서둘러 따는 겁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비가 내리면서 자두가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해 껍질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껍질이 터져버린 자두 열매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두 재배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하를 앞둔 자두들이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썩고 있습니다. 이 농가의 피해 면적만 3헥타르 정도로 추산되는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년 같으면 터진 게 1년에 한 해 농사에서 10개도 못 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터지는 걸 마치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 이상이 터진 것 같아. 생산비 자체가 안 되네, 올해는. 인근의 복숭아 재배 농가도 울상입니다. 며칠 전 폭우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 키운 복숭아들이 땅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수확한 복숭아도 예년보다 썩은 게 많은 데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까지 떨어져 농가들은 속상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뭐 썩거나 뭐 약간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한 5박스에서 10박스 정도 5kg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40박스씩. 가격도 많이 떨어졌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3분의 1. 하지만 피해 작목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느 해보다 긴 장마에 과수 농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청자를 건축 자재로도 사용했다는데요. 이를 입증할 유물이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자기로 기와를 만들어서 사용한 나라는 세계에서 고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목포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고려시대 청자의 80% 이상이 만들어졌던 전남 강진군.
강진에 있는 고려청자박물관 인근 건물지 조사에서 대평이라고 적힌 청자기와가 발굴됐습니다. 고려사에는 개성에 있던 양의정 지붕을 청자화로 이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양의정이 있었던 수도궁에는 태평정이라는 정자도 있었는데 문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태평정의 청자기와 사용을 실물로 입증해줄 유물이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의종의 발궁이었던 태평정에도 청자기와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최초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클태를 대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문으로는 대평이지만 태평으로 주로 읽습니다. 이번 유물 발굴로 개성 양의정의 청자기와도 강진에서 만든 것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평명 기와처럼 양이란 두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강진에서 앞으로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 2차 발굴 조사에서 1000제곱미터 규모의 청자 선별장과 중국에서 주로 확인되는 타원형 가마를 발굴한 데 이어 현재 3차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자기 건축제를 성공시킨 선조들의 기술력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을 오는 11월까지 개최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입니다. 주말 동안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현재 북부와 동부 서부에는 폭염경보가, 남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로 무려 22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파란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후부터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볕이 뜨거운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7도, 서부와 남부 26도, 동부가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33도, 서부와 남부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기온 2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겠고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광복절 축사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원 지사의 발언은 참가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도민을 겁박하는 태도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주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보수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제주를 놀이판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도민의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말하는 지사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올해 안에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 통과를 기대한다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국민을 둘로 갈라 한 편을 단죄하는 치우친 역사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6월부터 4.3 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을 접수한 결과 지난달까지 18,000여 건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3을 직접 겪은 희생자는 88명이었고 20%가량인 4,000명은 도외 거주자, 10명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거주민이었습니다.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받으면 제주항공의 국내선 항공료와 주차장 요금을 할인받고 공영 관광시설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면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품 수급과 발주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DC 감사실은 지난 5월 면세사업 분야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JDC 면세점 상품관리부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상품 수급 계획을 조절했으며 면세사업단 영업부는 인터넷 면세점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줄여야 하는데도 조정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전세가는 전국 평균이 0.17% 상승한 반면 제주는 0.04% 하락했습니다. 숙박업소 과잉 공급을 막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관광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숙박업 개발 면적을 종전 3만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 지역 숙박업 객실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7만 2천여 개로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수와 비교해 2만 6천 실이 과잉 공급된 상태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